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장을 복귀해 보면 가장 먼저 이 집값이 움직였던 종목을 보면은 아파트고, 그 중에서도 재건축 아파트가 먼저 움직이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급지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그 이후에 신축과 다른 기존의 아파트까지 결국엔 모두 상승하게 되면서 상승 랠리, 하나의 웨이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이번에도 이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존의 이 상승 패턴과는 약간은 다르고, 그 이면에는 어떠한 또 정책이 있습니다. 오늘 그 정책과 시장의 움직임을 결합해서 하나의 현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일단은 이것을 보고 저는 규제의 역설이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규제가 25번 동안 나왔는데, 그 중에 집값을 막기 위해서 규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규제 때문에 집값이 올라버리는 그러한 이 반대작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때문에 다시 또 이것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이 제목을 지었는데, 여기서 이것은 바로 이 재건축 시장입니다. 그동안 이 바로 일전의 웨이브를 보면은 신축 강세로 계속 이 모멘텀이 이어져 왔었죠. 그러면서 이 재건축 중에서는 가격 눌림 현상이 벌어진 지역도 있고, 일단 안전진단 통과. 예전에는 이 조합 설립 인가나 아니면은 그 이후 단계에 가야지만 이 아파트 값이, 이 재건축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이제는 뭐 안전진단 통과만 돼도 엄청나게 상승해버리는 그러한 결과. 재개발로 보자면 구역 지정만 돼도 엄청나게 프리미엄이 생기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 이 규제 때문에 재건축 시장이 뜨겁게 또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뭐 초입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재건축 시장이 또 움직이게 되면 기존의 아파트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놓치면 안 되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멤버십 가입 해주시면 놀라운 부동산 강의까지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자, 정책이 25번, 굉장히 많습니다. 그 몇 년 동안에 25번이라니 엄청나게 이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보자면, 지금까지 결론을 보자면, 결국 이 모든 집가, 땅값이죠. 그리고 주택값을 다 올려놨습니다. 네. 하락을 기대한 수요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일단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상승분을 가져왔고, 하락을 기대하고 가만히 있던 분들은 오히려 구매력이 낮아지면서, 왜냐하면 집값 자체가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이 됐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으로 살 수 있는,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이 아파트, 주택이 그레이드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구매력이 낮아졌다 제가 표현을 써놨는데, 구매력이 낮아져서 점차 이 내가 매매를 하고 싶어도 원래는 강남을 살 수 있었던 분도 뒤로 밀리게 돼서 뭐 마포나 아니면 그 이외의 지역으로 밀려나게 된 것이고, 똑같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주택이. 그리고 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상급의 학군지를 갈 수 있는 그 비용으로 이제는 서울의 외곽에 전세 구하기도 힘든 그런 구매력이 낮아져서 거주지 밀림 현상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동감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결론적으로 보자면 주거비가 상승했고, 집값이 올라가면 집값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임차 비용도 지금 같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단순히 이걸 거품이라고 논하기에는 이 임차 금액이 너무 높아진 거죠. 여기에는 뭐 임대 입법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벌어진 갑자기 급등한 현상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임차 금액이 올라가는 거, 주거비가 올라가는 건 수순이었다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이렇게 되면서 그냥 가만히 기다리시던 수요자들은 아, 이거 집값이 거품이다 라고만 생각하던 분들이 임대가가 급등을 하니까 이제 뒤늦게 이 저가단지 공략에 나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주거비가 인플레이션 됐고, 또 중요한 것이 25번의 부동산 정책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거의 이제 세금이잖아요. 세금이 무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결론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귀결됐다. 모든 주택의 세금은 다 일제히 올랐습니다. 물론 다주택자가 부과받는 세금이 월등하게 높지만, 일단 전체적인 주택 모든 세금이 상승한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일단 공시가 자체가 계속적으로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이것을 또 현실화율이 또 들어오게 되면서
세금이 지금이 아니라 내년엔 더 오를 거고 그 내후년 더 오를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를 드릴 텐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락을 기대하면서 3기 신도시 기다리고 또 특단의 대책이 나온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하락을 기다리던 수요자들은 결국에는 저렴한 가격의 주택에 당첨되는 게 목적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로또 분양도 이제는 기대하지 못하게끔 나온 게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어디에 청약을 넣으면 서울이나 뭐 수도권에 넣으면 거의 뭐 2억, 뭐 4억, 5억 뭐 이렇게 차익을 볼 수 있는 안전마진이 생겨버리는 로또 분양이 가능했었는데 앞으로는 이게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기다렸는데 이제 로또 분양이 아닌 거죠. 오히려 이제 비싼 가격으로 집을 사야 되는, 그것도 하급지에 사야 되는 그러한 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는 이게 아니니까 이건 다음 시간으로 미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재건축 시장이 심상치 않은 그 요인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자, 먼저 월요일 날 나왔던 이 보도 자료를 볼게요. 국토부 보도 자료인데요. 이거는 또 카페에 업로드를 해놓겠습니다. 카페에서 자세히 또 살펴보시면 될 텐데, 자, 주택법 시행령, 그 재건축 이익 환수법 시행령이 또 변화된 거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거주 의무, 공공택지는 3에서 5년, 민간택지 2에서 3년. 이건 알고 계시고. 근데 이제 재건축 부담금 관련 개시 시점 주택 가액 조정 및 검증 절차 신설. 이게 굉장히 큽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이것으로 인해서 재건축이 그동안 눌려왔던 이 수익 구간이 상향되는 바람에 이제 재건축의 아파트에 대한 가치가 이전보다 좀 올라간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네. 자, 국토부 장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 의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재건축 부담금 관련 개시 시점 주택가액 조정 방법 등 내용을 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건 무조건 되는 거니까 2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예, 이제 2월 19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거주 의무는 일전에도 많이 다뤘던 부분이니까 좀 빼고 얘기를 드리고요. 다른 내용을 얘기를 드릴게요. 분양가 상한제 넘어가고, 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반영한 개시 시점 주택 가액 조정 방법 규정. 자, 작년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으로 재건축 부담금 규제 개선 후속 조치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서 재건축 부담금이 높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종료 시점 공시율을 개시 시점 주택가액 산정 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계산 방법을 정하였다. 네, 일단은 이거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할 때 이 계산법이 이제 사업 개시 시점부터 이 종료의 시점 마이너스 시켜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액이 많으면 그리고 조합원 수로 나눠가지고 그거를 부과시키는 건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개시 시점 주택가액이랑 지금이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거를 좀 줄여줄 수 있는 게 그때 공시율이랑 그 종료의 공시율은 완전히 환연하게 다를 테니까 이 공시율을 개시 시점 주택가액에다가 부합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적용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이 차익폭이 적어지겠죠. 그러면 초과이익 환수로 내놓는 부담금 자체가 적어지는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드려서,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서 개시 시점 주택가액이 올라가는 거예요. 산정할 때 올라가는 거니까 차익이 적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부담금은 적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전의 계산법보다는. 단순하게 들어도 이 안전마진이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죠. 자, 그리고 뒷장에 보면은 이 국토부는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서 재건축 부담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지금 공시가격 현실화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당연히 이 공시가격이 올라가겠죠. 이 주택의 공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재건축 부담금이 앞으로 나날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부과되지 않도록, 과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좀 조율을 하겠다는 건데, 이전에 이미 시장 가격을 보면 이런 것들을 계산해 가지고 정확하게 이 거래 가격이 형성이 되거든요. 이미 계산을 다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눌리는 면이 없잖아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바뀜으로써 개시 시점 가격이 상향됨에 따라서 종료 시점과 동일하게 적용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상향되면서 기존의 계산법과는 달라지는 그 사이에 그 마진의 폭이, 안전 마진의 폭, 그러니까 이 차익이 작아지는 만큼 이익금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조합원의 이익금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합이 되면서 지금에 있는 가격보다는 당연히 위로 상향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 사업 조합원이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룰이 바뀌면서 좀 증가했다, 뭐 이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담금으로 내야 되는 돈이 많이 줄었다, 많이 줄면은 당연히 조합원 이익 아닙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계산법 뭐 적혀 있죠. 그래서 재건축 부담금은 종료 시점 주택가액 마이너스, 그리고 조정된 개시 시점 주택가액, 그러니까 원래는 개시 시점 주택가액에서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 총액과 그리고 개발비용, 그래서 부가율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계산이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지금 재건축 진행돼서 종료한다고 쳤을 때 예상을 해보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재건축 아파트, 이 압구정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 내야 되는 추가 분담금 자체가 뭐 5억에서 6억 정도가 줄어들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강남의 재건축 단지도 뭐 1, 2억 정도, 뭐 3억 정도 이렇게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줄어든 만큼 시장에선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당연히 그만큼 가격은 일제히 차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 움직임이 지금 벌써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말고도 지금 앞다퉈서 규제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사를 볼게요. 기사 보면 압구정 신현대 한 달 만에 14억 폭등 나오죠. 자, 보면은, 자, 여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한 달 보름 만에 14억이 올랐다. 9차, 11차, 12차 신현대가 올랐다. 없어서 못 판다. 물건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많은 사람이 이제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이러한 이 거래를 만들어냈고 가격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오늘 제가 얘기했듯이 이러한 재건축 관련해서 이제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마진폭이 올라가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규제 역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집주인 2년 실거주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이거를 또 피하기 위해서 집주인 2년, 지금 이런 강남의 유수 재건축 아파트는 집주인이 사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거의 다 이제 세입자를 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하나의 또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규제를 입법하기 전에, 지금 아직 입법이 안 됐으니까 입법하기 전에 조합 설립을 해서 이 규제를 피해 나가기 위해서도 지금 조합 설립의 속도를 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압구정동 6개 정비구역 가운데 4구역 처음으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 이제 2구역, 3구역은 이제 2월 25, 28일 조합 설립 총회를 열고 강남구청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낼 계획이다. 자, 이게 또 압구정을 중심으로 한 또 하나의 상승 웨이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압구정이 움직이면 결국에는 서울 외곽까지 다 이 온기가 퍼져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움직여야 될까라는 물음을 해보자면, 그동안은 눌려 있었습니다. 사실 이 20년 한 해 동안 재건축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이제 올해 들어와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눌렸던 재건축 시장이 활기를 보이고 있고, 특히 이 압구정이 움직였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은 규제가 워낙 많이 이루어졌고, 뭐 분양권까지 속속들이, 거기다가 세금까지, 단기 세금이 확 오르지 않습니까? 게다가 양도세도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단기로 보면은 솔직히 이제 답이 없죠. 답이 없다 보니까 아예 이제 무주택자나 그러한 이제 명의를 활용해서 트랙을 여러 개로 구성을 하던가, 아니면 장기로 가던가,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장기 보유 자산 전략으로 생각을 하시고 진입하는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실제로 상담을 해보다 보면은
많은 자산을 정리하면서 장기 보유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재건축과 재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을 노리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장기 보유 자산 전략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이 규제로 인해서 갈 곳 없는 자본들이 또 모이기 시작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워낙 유명한 지역들은 지금 이전에도 너무 비쌌잖아요. 들어가는 비용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 대비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일 거냐를 지금 당장 향후 뭐 5년 내외로 보자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길게 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예 길게 보시고 그나마 적은 비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명한 단지들보다는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들 중에서 좀 유심히 찾아보면 그래도 금액 내에 들어오는 단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마저도 자본이 좀 안 된다. 지금 재건축이 확정돼서 진입이 들어간 단지가 아닌 자본이 적다면 어차피 서울시의 그 플랜은 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행의 용적률보다는 더 높이 상향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결국에 3기 신도시도 있지만 나중에는 그 콤팩트하게 서울 안에 개발이 더 요구가 되는, 서울에 지금 오늘도 제가 이 송파 쪽 다녀왔는데 그 잠실동부터 삼전, 속촌, 송파에 이어진 그 빌라촌을 보면서 정말 이 송파가의 이 땅들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아파트들 보면은 나홀로들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이 용적률의 변화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예상해 보자면 무작정 아무데나 용적률이 낮다고 또 투자하거나 오래됐다고 해서, 연식이 오래됐다고 해서 그냥 재건축 될 것 같아 나중에, 그렇게 투자하기보다는 희소입지에, 나중에 이 자본들이 들어오기 용이한 이 희소입지에 선점하는 것이 더 유효하다. 이를테면 한강변이나 역세권 주변이나 집주 접근이 가능한 지역이나 이런 지역들을 염두에 두시고 진입하는 것도 괜찮다. 사실 용적률이 변화하면은 호재로 받쳐지는 지역들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 강서구 일대 아파트들이나 아니면 영등포구 일대 이러한 아파트들이 좀 있어요. 예. 그 외에도 많죠. 워낙 많으니까. 제가 그 책에는 써놨었습니다. 제가 제 책에 그 뒤에 보면은 부록에다가 써놓긴 했는데, 아무튼 이런 단지들을 계산해서 내 자본이 그 허락하는 한해서 선택을 한다면 이 선점이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이 재건축이 지금 움직임이 시작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게 움직인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 현상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놀라운 부동산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지난 강의들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또 멤버십 강의 조만간에 제가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